아까 우리 김진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추석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가계 부채가 이제 2천조가 되고 국민들이 이제 보험도 해야 하고 뭐 안보험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이너스 통장 또 주택담보대출 또 여러 가지 신용대출 뭐 이런 걸로 해서 국민들이 금년 이번 추석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또 직장도 없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채에 시달리다가 코인이나 이런 데 시달리다가 고향도 못 가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지도 못하고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는 젊은이가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한 추석인데 우리가 그래도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다면 정말 코로나 긴급자금 1억 대통령 당선 이후에 2달 안에 주고 또 매월 150만 원씩 돌아갈 때까지 국민 배당금을 주는 그런 허경영이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 희망이 있을 겁니다. 내년 3월 9일 꼭 당선돼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당선 취임 2개월 안에 1억 지급 완료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18세 이상 자녀가 2명 있으면 4억이 나옵니다. 또 매달 150이 나오니까 1가정에 600만 원이 나옵니다. 모든 우리 국민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번 추석을 좀 고통스럽더라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입니다. 질문이 하나.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예비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정세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정세균 예비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민주당의 일반 그 예비 후보들은 뭐 나중에 결국 누군가를 지지하겠죠. 네. 그래서 일종의 과반 투표가 안 될 때는 그들의 역할이 크겠죠. 그러나 과반 투표가 이재명 씨가 그대로 호남 지역에서도 끌고 나간다면은 뭐 군소 후보들은 무의미하겠죠.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을 경우에는 군소 후보들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에 뭐 결선 투표가 지금으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결선 투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든 또 국민의힘에 누가 됐든 우리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부채는 나는 그냥 여러분을 5천만 명을 747에 태워서 미국까지 가는데 다른 후보들은 쪽 빼다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뭐 몇 명씩. 그러니까 그들이 준다는 건 한 달에 뭐 4만 원 주겠다, 2만 원 주겠다, 기본소득을. 그런데 1억을 갚아준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총대를 매야 돼요. 박 대통령이 사체 동결할 때 보면은 총대를 맸잖아. 역사가 나를 심판해라. 내보고 지금 도둑놈이 해도 좋다. 나는 국민들의 있는 사람들 걸 우선에 뺏어서라도 국민 빚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8.3 사체 동결 조치했죠. 그 대통령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박 대통령이 9번 썼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경제명령이에요. 사체 동결. 이승만 대통령 전쟁 중이가 15번 76조 1항의 긴급대통령 재정 명령권을 썼어요. 김영삼 대통령 한 번 썼어요. 나는 취임하자마자 연달아 2번을 씁니다. 첫째, 취임하는 당일날 첫 번째 결제가 국민 1인당 1억 주는 거. 채권 2,000조 발행. 대통령이 사인하고
국가가 보증서고 한국은행이 발행합니다. 모든 시중은행에 지시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1억씩이 들어가요. 18세부터 1억. 그러니까 18세짜리가 서희 있으면 5억이 들어와요. 부인, 남편, 애, 서희.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서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되면은 5월 달에 대통령을 취임해요. 그러니까 5월까지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돈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 가지고 그게 됩니까? 절대 앞으로 5년간 또 싸움합니다. 권력 싸움. 국민들은 죽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쪽 빼다 실어가 미국까지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풍랑만 나서 다 죽어요. 이 목마른 국민들한테 1억씩 2억씩 전세 보증금 다 날리고 권리금 다 날리고 장사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쩔쩔 매는 사람한테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집세 됩니까? 그동안에 권리금 날라간 거 몇 억 집세 적자 본 거 임금 적자 보고 지불한 거 그리고 빚 밀려 있는 거 아주 그렇게 상태입니다. 생활비 가져갈 돈도 없는데 은행에서는 또 이자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영세 소상공인이 600만 명. 그러니까 이건 상상도 못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냥 조용히 자살해버려요. 조용히 자살하는데 자살 못하고 있는 사람 심정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키우는 이쁜 딸 그 시집 보낼 돈이 없어. 아들 장가 보낼 돈이 없어. 이건 골고루 고통의 바다에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대를 매는 대통령. 아까 해봤어? 이 누가 책을 저한테 주셨는데 진짜 대통령 긴급재정 명령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야의 동의 필요 없죠? 대통령 되자마자 결재하면은 2,000조는 바로 집행돼요. 한국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2,000조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2,000조가 그 사람들한테만 가냐? 그것이 기업한테도 갑니다. 그 돈을 주고 나면 주식값이 올라갑니다. 주가가. 왜냐? 사람들이 돈 받아가 주식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기업들이 주식을 통해서 은행 돈을 갚아버리고 주식을 통해서 회사 돈을 만들어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또 살아요. 중소기업이 살아요. 그럼 소상공인들은 또 뭐가 좋냐? 2,000조가 풀어지니까 가게고 옷가게고 뭐 안 되는 데가 없어. 돈이 도니까. 이렇게 소상공인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고 대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돈이. 그래서 이 양적 완화 2,000조인데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날 대통령 당선 두 번째 날 또 결제합니다. 그 두 번째 대통령이 결제예요. 뭐냐? 국민들한테 매월 150만 원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주려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돼. 그거는 긴급 재정 명령권으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는데 3억, 애 낳는데 5천만 원. 매월 150만 원씩 18세 이상 죽을 때까지 주겠다. 국회에서 해줍니까? 그리고 국회는 월급 안 받고 국회는 100명으로 줄이는데 지자체 월급 안 주는데 누가 왜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국민투표를 비상계엄을 발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제가 비상계엄이에요. 대통령 당선된 그 다음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국회의원들 정신교육대 다 바로 보내고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갑니다. 100명. 바로 대통령 된 그 다음날 국회의원 선거에 돌입해요. 그러면 국회의원 100명을 뽑아. 그 국회의원들 가지고 이 법이 팍팍 통과된다는 거. 국민 배당금도 주게 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게 하세요. 저 국회의원들 가지고 몇십 년 싸울 겁니까? 뭐 5년간 싸우다가 볼일 다 보지. 누가 자기들 월급 안 받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국회의원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대통령 첫 번째 날 1억 여러분한테 논아주고 두 번째 날 비상계엄 선포하고 무슨 계엄이냐? 경제 살리는 계엄이에요. 그래서 경제 비상계엄.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지금 누란의 위기니까 국가가 전쟁만 안 났다 뿐이지 서민 경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지도자들이 그걸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기업, 국가의 긴급사태예요. 그래서 이 제목은 경제비상기업이에요. 딱 내리고 모든 입법, 사법 정지입니다. 예. 전부 다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들어가고 간단하게 정지.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이틀 안에 국가를 혁명하는 지도자가 안 나온다면은 뭐 그 사람이 또 말장난하고 국민 괴롭히고 국민들 호주머니는 딸딸 굶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대통령 하려고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강력한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모든 일은 저질러버려요. 무슨 이해가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자님들도 시원합니다. 1억씩 받고 월 150만 원씩 받는다면 언론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입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뭐 기자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전부 위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거 뭐 보도 자체도 데스크에서 다 잘려요. 대통령 되신다면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대외 관계 어떤? 대외 관계는 우리 한국이 네. 국민들에게 1억을 주고 매월 150만 원 주잖아요. 한국 국민이 똘똘 뭉쳐버리면 이거는 그냥 미국 관계든 중국 관계든 잘 아시겠지만 내가 8월 18일 날 했죠. 그 76년에 도끼만행 사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8.18 날 도끼만행 있는 날 대통령으로 나갔잖아. 한미동맹은 상당히 강화됩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우리 동맹관계는 아주 강력하게 하고 다자 외교, 중국과 북한이나 외국의 모든 다자 외교를 통해서 다자 안보를 실현해야 돼요. 미국 하나만 매달려도 안 돼요. 미국은 군사 문제로 우리가 군사를 모병제로 우리가 데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용병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군사비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아프가니스탄에 오려면 미국에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미군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미국이 쓴 돈이 2,000조야. 1년에 100조씩 들어갔습니다. 그 미국이 1년에 100조씩을 그 나라가 부탁해 지불했는데 그 나라는 그런 돈이 없어. 그냥 무상으로 가서 전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서 2,000조 손해보고 미국 병사가 2,000명이 또 죽었어. 월남전에서 미국 병사가 5만 명이 죽고 한국 병사가 5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월남 정부는 미국에 돈 10원도 준 게 없어. 근데 우리 정부는 미국에 연간 몇 조를 줍니다. 이 뭐야? 용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월남처럼 미군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미군이 가면 영국 군대를 우리가 용병해 와요. 미군이 가버리면 영국 군대를 빨리 용병을 해옵니다. 돈만 주면 오겠다는 군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미국이 만약에 철수를 한다면 바로 즉시 유엔군을 우리가 용병해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가 경제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안보는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핵 미사일이 있는 한 북한의 핵이 있어도 아무 걱정이 없고 또 미국이 물러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유엔군들의 핵 잠수함을 갖다 놓고 핵을 가지고 대치하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마지막으로요. 하나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지금 대선에 계속 몇 번째 나오셨는데 이번에 대선에서 탈락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대선에서 탈락한다는 이런 말도 물으면 이번은요 국가가 어마어마한 코로나 위기에 와 있어요. 근데 여야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너무 많은 거야. 배치 달고 있는 놈들이. 그것들이 돈 잡아먹는 도둑놈들인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뭡니까? 정치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예산을 서로 뺏어가느라고 맨날 지방의 의원들 데려와서 로비하고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 네. 있는 사람이 있는 한은 저런 국회가 있는 한은 우리나라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국회는 일단 입법부는 군대에 의해서 일단 정지된다. 네. 알겠습니다.